5만 전 공식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뭐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공식 기자회견 때 무슨 말을 했느냐. 홍명보 감독과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보통은 이제 손흥민 선수와 이 홍명보 감독이 또는 손흥민 선수와 국가대표 감독이 함께 자리를 위치하는데 뭐 100%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보통 이제 주장과 함께 이렇게 딱 이 인터뷰를 하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김민재 선수가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컸기 때문이죠. 큰 한숨을 내쉬는 홍명보 감독이라는 뉴스 기사 타이틀이 눈에 보여집니다. 현지 시간 오만 무스카트 시티 시즌스 호텔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었죠. 자, 5만 전 과연 홍명보 감독이 또 연패를 할 것인가 아니면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참 말이 많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홍명보 감독이요 이미 5만 전을 앞두고서 이 선수들과 다정하게 면담을 나누는 모습들이 훈련 현장에서 포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홍명보 감독이 이강인 선수만이 아니라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황인범 선수와도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김민재 선수가 그러면 왜 도대체 홍명보 감독과 이 기자회견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느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붉은 악마와 부딪히게 되면서 큰 문제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결국 본인의 잘못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인정을 하게 되었다. 사실 뭐 진작에 나왔어야 하는 부분인데 팔레스타인전 팬들과 설전 이후 했었던 행동 정말 깊이 반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당일날에는 오해하실 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셔서 좋다. 사실 그런 어찌 보면 건방지다라는 지금 비판을 받는 그러한 행동과 언행은 김민재 선수가 분명히 자제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문인답을 하기도 했는데 자, 어떤 말들을 주고받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화두는 당연히 팬들과의 충돌이었어요. 팔레스타인전 무승부는 사실 김민재 선수에게는 큰 부담이었다라고도 보여지지만 팬들에게 야유를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과연 부탁이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당시에 많은 찬반 여론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냥 손을 올려서 좀 진정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지만 관중석에 있는 팬들과 대화를 주고받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글쎄 뭐 부탁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보여지기가 어려웠지 않나 싶습니다. 분명 그러한 말을 한 것은 잘못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며 행동들을 반성하고 있다. 글쎄요, 그냥 사죄를 할 거면 아시다시피 사과문의 가장 정석은 뭡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런 말 없이 다 잘못했다, 반성하겠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게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말한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그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라는 또 추가적인 말을 굳이 붙였습니다. 이게 참 아쉬운 대답이 아닐 수 없고, 자, 어찌됐건 내용을 좀 이렇게 하나둘 살펴보면 경기에 대한 각오에 대해서 저희가 홈 경기에서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좋은 경기력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하나의 결과를 가져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결과를 가져와서 이제는 꼭 승리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 최고 수비수 출신의 홍명보 감독과 함께 하는데 어떻냐? 한국에서 가장 잘 하셨고 대표팀에서도 오랜 경험이 있으신 감독님과 이제 함께 할 수 있어 좋게 생각하고 있다. 감독님께서도 저한테 조언해 주시는 부분들,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피드백을 바로바로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게 생각하고 있다. 저는 감독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잘 생각하여 경기장에서 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죠. 팔레스타인전 이후 팬들과 설전을 벌이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한국에서 제가 관중석에 다가가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멘탈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앞으로 팬분들이랑 관계에 대해 제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한다.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팬분들께서 붉은 악마 서포터분들께서 야유를 안 해주신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팔레스타인전 이후 무승부, 결국 부정적 여론이 생긴 거에 대한 질문을 받자 부정적인 여론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경기를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따로 없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날씨에 대한 변수는요, 선수들이 여러 나라에서 뛰고 한국에서 뛰는 선수들이 있고 외국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있는데 날씨가 생각보다 습하고 더워서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것이 경기력에 조금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선수들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기 결과를 못 가져온다라고 한다면 변명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훈련할 때 충분히 다 적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좋은 경기를 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번에는요, 결과도 좋아야 하고요, 경기력도 좋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대0으로 겨우겨우 이기는 모습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 만약 경기력은 굉장히 좋았는데 결과가 또 무승부나 아니면 만에 하나 패배를 했다. 와, 이거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상태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결국 해답은 손흥민, 이강인의 페어링 강화, 주고받을 수 있는 이 두 선수의 티키타카를 얼마나 잘 전술적으로 마련을 해 놓았느냐가 관건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겠습니다. 결국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을 상대로 밀집 수비 전술을 꺼내지 않는 나라는 일본, 이란, 호주, 즉 아시아 최강국을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이 객관적 전력이 낮은 나라들, 이번 오만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 수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만도 수비 위주의 경기 전략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데 홍명보 감독에게 제시된 과제는 밀집 수비를 어떻게 파괴해 나갈 것이냐. 특히 전반전 팔레스타인전에서 보여줬던 한국의 밀집 수비 공략은 낙제점이었다라는 겁니다. 돌파를 못했잖아요. 한국이 밀집 수비를 상대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건 뭐 축구 팬들이라면 다 알 수밖에 없는 손흥민, 이강인의 조합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전 전반전과 후반전에 달라진 경기력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전체적인 팀 경기력의 상승도 있었겠지만 손흥민과 이강인의 페어링이 더욱더 강화가 되면서 뭔가 공격적인 모습이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전반전 때만 해도 이강인이 공을 잡으면 우측 풀백이었던 황문기와 중앙 미드필더 황인범과만 패스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위치적으로도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굉장히 고정돼 있었다라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좌측에서 주로 움직임을 가져갔기 때문에 전반전 두 선수의 확실한 연결고리는 이강인이 공을 잡아서 긴 패스로 손흥민에게 연결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중앙을 돌파할 수 있는 전술이 필요했었다라는 거죠. 우측에만 머물고 있었던 이강인은 홍명보 감독에게 더 자유를 부여받은 듯 중앙으로 이동하여 볼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 홍명보 선수랜다. 자, 홍명보 감독이 이강인 선수에게 이 전술을 지시했다라는 얘기는 어떤 기사에서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추측일 뿐이에요. 많은 축구 팬들은 이강인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홍명보 감독의 팔레스타인전의 전술은 무전술에 가까웠다라는 것이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후반 15분 때 가장 대표적이었던 이 공격적인 모습들, 설령우 선수가 좌측 깊이 오버래핑을 올라오자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이동을 했고, 팔레스타인 수비수가 당연히 손흥민 선수에게 쏠렸을 때 이강인 선수에게 공간이 나왔고 손흥민이 득점 기회를 양보해줬으며 슈팅은 아쉬웠지만 최고의 공격 찬스를 얻기도 했습니다. 오만전에서도 이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1차전에서 명단 제외가 됐었던 양민혁 선수와 같은 이런 젊은 층들의 이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만 원정에서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그만큼 홍명보 감독의 좀 고리타분하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뻔한 전술보다는 새로운 선수들과 굉장히 공격적인 전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월드컵 운명의 키를 쥔 것이 바로 오만전이라는 거예요. 한국 최종 예선 원정이 쉬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 오만
전에서 승리를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월드컵 자체를 탈락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기사를 보면요. 오만전마저 무승부에 그치거나 만약 패배하기라도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동 원정이 늘 쉽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와중에 이 팔레스타인전에서 홍명보 감독은 한국 승리 확률 68%라는 수치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왜 이러한 말이 나왔을까요? 승리할 확률이 68%다. 와, 그럼 웬만하면은 지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말이 나왔냐 봤더니 이 배팅을 어떻게 했냐 보니까 한국의 승리 배당률이 1.48, 즉 한국이 이기면 1.48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뜻. 수익의 폭이 적은 만큼 한국 승리 확률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이 배당률로 분석해보면 한국의 승리할 확률이 68%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제는 한국이 이겨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홍명보 감독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체력, 전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승리하는 것 말고는 없다. 승리를 장담하고 있는 상태라고까지 보여지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홍명보 감독이 그만큼 승리를 장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유럽파 선수들이 여전히 든든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홍명보 감독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오만전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이다. 개인적으로 12년 전 나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2012년 런던 올림픽 본선행을 확정지었던 오만 원정 말입니다. 그때와는 다른 점이 시간도 많이 흘렀고 우리가 첫 경기에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이번이야말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오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만 원정 승리가 너무나 지금 중요하고 초반 기세가 꺾여있기 때문에 월드컵 본선 진출마저도 못하고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세 번째 상대는 이라크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승점 3점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홍명보 감독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홈 경기를 할 때보다는 전체적으로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다. 컨디션 부분도 많이 좋아졌다. 경기를 운영하는 전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시간을 하루 이틀 더 보냈다라는 것에 큰 힘이 될 거라 생각한다. 지난 경기보다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 우리에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 선수들도 충분히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우리 팀의 주축 선수들은 최종 예선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을 신뢰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선수들을 믿고 경기장에 내보내는 것이 감독으로서 중요하다. 전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홍명보 감독의 이번 사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다. 다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경기력을 통해 결과를 갖고 오느냐다. 쉬운 경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포지션까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승리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상태인데, 개인적으로 한국 축구 팬으로서, 국민으로서 꼭 승리했으면 좋겠지만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른바 오만 쇼크, 저들이 다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한국이 하필이면 패배를 당했던 경기장이 바로 이번 경기가 열린 술탄 카부스 스타디움이라고 하니까 어떠십니까? 흔한 말로 좀 재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에게는 너무나 재수가 좋은 경기장과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만은요, 자신들에겐 역사적인 경사였다. 그날을 잊지 않고 오만 매체인 옵저버 오만은 9일날 2003년도 바로 이곳에서 한국을 상대로 승리했던 대표팀이 기분 좋은 추억을 되살리고자 한다. 한국과의 경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오만은 안방에서 다시 좋은 기억을 만들겠다는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 홍명보호가 한국에 홈 경기를 했는데 어떻게 팔레스타인과 0대0으로 비길 수가 있습니까? 오만도 우리나라와 피파 랭킹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지만 이들조차 홈 경기에서만큼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니, 동네 똥개도
자기 바운더리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0대 0으로 졌으니 이 오만이 얼마나 지금 자신감이 넘치겠습니까? 더불어서 한국전을 많은 홈 관중 앞에서 치르기 위해 오만 정부와 오만 축구협회가 손을 맞잡고 오만 축구 대표팀은 여러분과 함께한다라는 관람 독려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홈 경기를 치러도 0대 0으로 비겼는데 원정 경기를 가서 오만의 모든 국민들이 이 스타디움에서 한국 대표팀에게 야유를 보내고 자국 선수들인 오만 선수들을 응원한다면 그 압박감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일방적 응원을 펼칠 예정이라고 이미 공표를 했어요. 1985년도에 개장한 이 경기장은요, 28,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국전에서는 그보다 더 좋은 경기 내용과 결과를 보여줄 것을 이미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무능함이 여기에서 한 번 더 강조되고 있다라는 축구 팬들의 비판이 왜 쏟아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것뿐이겠습니까? 팔레스타인과 0대 0 무승부는요, 결국 오만 나라 전체에 자신감을 심어줬고 한국전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열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연패를 하게 되면요, 와, 이거는 뭐 세 번째 이라크전에서 대승을 거둬도 아마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번 오만전에선 무조건 승리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이들, 바로 해외파 선수들 되겠습니다. 손흥민, 황희찬, 오만전을 향한 힘찬 담금질을 하고 있다. 이 두 선수 지금 얼마나 열심히 오만에서 훈련하고 있습니까?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번 오만행에서 일반 좌석을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일본 선수들은 전세기를 타고 갔는데 말이죠. 물론 한국 국가대표팀을 위한 전세기도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0대 0으로 졸전을 치르고 나서 일반행 비행기를 타고 갔으니 이 선수들의 기가 죽었으면 어떨까 싶었지만 역시 해외파 선수들은 조금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내느냐가 이번 오만전에서 연패냐 아니면 반전의 승리냐가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김민재 선수에 대한 여론이요, 심상치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국민분들은 김민재 선수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다. 근데 요번에도 하필 팔레스타인전에서 어떻게 자신들을 응원하고 있는 팬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느냐? 비판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독일 매체에서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는 이 독일 현지에서 오히려 김민재 선수를 전폭적으로 응원했습니다. 원래 김민재가 내향적이고 예민하다라고 말을 해준 건데요. 독일 매체에서는 김민재가 이 뱅상 콤파니 감독 아래에서 부활할 수 있을까? 김민재는 원래 내향적이고 예민한 선수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편안함을 느끼고 전폭적인 응원을 받을 때 잘 뛰는 선수이다. 이 분석대로라면요, 팬들의 전폭적 응원이 있지 않았던 팔레스타인전은 김민재 선수에게 굉장히 어려운 경기였을 거다라는 해석도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하지만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한 이 문제점, 그 와중에 김민재 선수의 이 팬들에 대한 지적, 거기에 팔레스타인전 0대 0 무승부까지 최악입니다. 자, 공을 들여서 전술 코치까지 데려온 홍명보 감독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게 없던 전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결국 아킬레스건이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보면 이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이 작전 지시를 하고 있었던 9월 5일 날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 경기판에 막 말을 옮기면서 엄청난 전술을 펼치는 것 같았는데 실제 이 전술적 가치는 너무나 바닥이었죠. 너무나 많은 비판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홍명보호는요, 오만전에서 세트피스의 재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도 수비도 엉망 수준이었다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미 10일 오후 11시에 예정이 되어 있었던 오만과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하려 했다면 결국 세트피스의 재점검이 절실하다라는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하는 거죠.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이겨야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전에서 90분 동안 느린 템포로 상대를 위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가대표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패스와 공 컨트롤도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플레이가 펼쳐지지 않았죠. 이렇게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는요, 세트피스, 이것이 필요한데 한국은 미흡했다라는 겁니다. 후반 28분 전 팔레스타인 골문 정면에서 얻은 프리킥 상황에서도 이강인의 왼발 슈팅을 날렸는데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 말았죠. 유일하게 위협적이었던 세트피스였다라는 겁니다. 이강인의 슈팅 장면 이외에도 한국은 4번의 코너킥과 프리킥 기회를 잡았지만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했고, 그것은 부정확한 킥,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던 전술, 이것이 다 결정적인 슈팅으로 연결되는 데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한국이 세트피스 수비를 할 때는 몇 차례 실점 위기를 겪었다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신체 조건이 좋음에도 공중볼 싸움에서 상대에게 공을 내주는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세트피스는 약팀에게 득점할 수 있는 좋은 과정이 될 수 있지만 밀집 수비를 상대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도 이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강인, 황인범 등 좋은 키커들을 자랑하는 선수들이 이미 한국에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분석이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요, 졸전을 펼쳤던 이번 팔레스타인전에서는 2000년대생의 뉴페이스 3명이 모두 다 첫 경기에서 제외가 됐다라는 겁니다.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안 그래도 의리축구, 자신만의 고집을 굉장히 밀어붙이는 옛날 전술, 군기를 강조한다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그래서인지 이번 2000년대생의 뉴페이스 3명이 전부 다 경기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러니 이번 홍명보 감독은 어떻게 해서든 이 새로운 얼굴들을 통하여 국가대표팀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현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홍명보 감독이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강인 선수 아니겠습니까? 올림픽 축구 때 이강인 선수가 엄청난 성적을 보여줬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이강인 선수의 탁구 게이트 때도 사실 많이 회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이강인 선수의 경기력에 홍명보 감독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강인 선수의 폼이 엄청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미 파리 생제르맹에서 연 득점을 해오다가 국가대표팀으로 지금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강인 선수가 사실 9일날 올라온 따끈한 기사를 보면 두산 재벌가의 여친과 열애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뜨면서 또 한 번 큰 폭풍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으로부터 2-3달 전에 이강인 선수가 열애하고 있었다라는 걸 팬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크로와상이라는 이 캐릭터 인형, 크로와상은 원래 빵인데 빵 모양을 한 캐릭터 인형을 커플 아이템으로 이렇게 달고 다녔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LG 팬인데 왜 야구 경기를 보러 가서 두산 유니폼을 이렇게 입고 있었냐, 이런 얘기들. 더불어서 이강인 선수가 이 크로와상 이모티콘과 하트 이모티콘을 적어서 이렇게 SNS 사진에 함께 올렸었던 모습들까지, 이 크로와상 이모티콘 자체가 이미 두산 재벌가 여친을 상징하고 있었다. 이런 말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게 지금 엄청난 연예 뉴스 기사 1위를 찍기도 했습니다만, 선수들이 연애하는 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죠.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이번 홍명보 감독은요, 굉장히 지금 경찰 측에서 심각한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선임 과정에 있어서 논란, 거기에 경기 졸전까지,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은 결국 24일날 국회로 불려가기로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문체부 장관이 이미 벼르고 있는 상태이죠. 둘 중에 한 명, 아니면 둘 다 강제 퇴출, 사퇴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실제로 경찰 측에서 엄청난 발표가 있었습니다. 요번에 전체적인 월간 보고처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쭉 최근 다루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심각성과 나열을 쭉 했는데요. 이 경찰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축구협회 감독 선임 관련 고발만 6건을 접수받았고 이미 수사 중에 있다. 축구협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에 있다. 기자간담회에서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하여 종로경찰서에 고발된 총 6건의 사건이 존재한다. 대한축구협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경찰 간담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결국 대한축구협회장 사건까지 함께 업무방해 등의 고발이 된 내용까지 들여다보고 있으며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고발된 혐의를 법리 검토하여 최종적 판단을 할 것이다. 국회로 불려가기 이전에 경찰 소환 조사의 위기에 처해져 있다라는 누리꾼들과 축구팬들의 이야기가 왜 많이 빗발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수들을 응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홍명보 감독이 입을 열었습니다. 좀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아마 듣다 보시면 좀 속이 터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붉은 악마와 태극전사가 충돌하는 듯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사실 킥오프 전부터 전광판에 홍 감독의 모습이 나올 때면 붉은 악마를 비롯한 수많은 팬들은 야유를 보냈습니다. 이런 모습은 심지어 90분 내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승부가 홈팀 한국의 패배나 다름없는 0대0 무승부로 끝이 나자 경기장은 다시 한번 많은 야유 소리로 진동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김민재 선수가 이때 관중석으로 다가가 항의하는 듯한 몸짓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선수와 팬이 충돌하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이 되면서 김민재 선수도 퇴출시켜라, 막 지금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홍 감독 자신에게도 꽤 큰 경험이 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미 10년 전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도전을 처절한 실패로 끝낸 뒤 과도한 이런 비판에 감내해야 했다고 하지만 그때도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들이 이렇게까지 큰 야유를 쏟아내는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대표팀은 이제 오만과의 3차 예선 2차전 원정 경기를 며칠 앞두지 않은 상황입니다. 첫 훈련을 소화했고 두 번째 훈련까지 소화를 했는데 첫 훈련 당일날 홍명보 감독이 취재진과 많은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뭐라고 했냐? 거센 야유를 받으면서 어땠는지를 묻자 처음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당황스러운 점이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난이야 감독이 받으면 되지만 우리 선수들에게는 응원해 주길 바란다. 아니,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비난은 축구협회와 감독들에게 한 거죠. 야유는 그렇게 쏟아진 겁니다. 붉은 악마가 오죽했으면 김민재 선수의 행동에 대해서 오해다. 우리는 선수들에게 야유를 보낼 일이 없고 보내지도 않았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나 다른 해외파 선수들이 전광판에 뜰 때마다 이 홈경기장에 많은 축구팬들은 환호를 보냈습니다. 근데 김민재 선수도 홍명보 감독도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홍 감독은 거기에 이어서 또 그라운드를 대한축구협회와 자신에 대한 논란으로 연결시키는 것보단 어차피 우리 선수들은 경기를 해야 하니까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사실 김민재 선수에 대한 옹호 발언도 여기 기사 안에 적혀져 있습니다. 보기와 다르게 매우 여린 선수라고 표현을 해요. 지난해 3월 A매치 뒤 취재진 앞에서 국가대표 은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되자 힘들다라는 의미가 잘못 전달된 것이다 라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팬들에게 사과하는 해프닝을 일으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표팀 고참급 선수들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에 다소 감정적으로 돌출 발언을 했던 거죠. 팔레스타인전에서도 다시 한번 논란에 언행을 했기 때문인지 다소 어두운 표정이었던 김민재 선수는 이날 모스카트 국제공항에서 교민 팬들이 사인을 요청하자 모처럼 빵긋 웃으며 응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첫 훈련에서도 홍명보 감독은 이러한 말을 했어요. 김민재는 항상 팬들에게 감사하며 팬들의 응원에 힘을 받으며 뛰는 선수다.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라며 말끝을 흐리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표팀이 비조 약체로 분류되는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 건 매우 뼈아픈 일이며 막판까지 순위 경쟁을 하게 된다면 두고두고 아쉬울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홍 감독은 선임 직후부터 일기 시작한 경질 여론이 더욱 커졌고요. 여기에 팬들의 야유 등으로 대표팀을 둘러싼 분위기도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만전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것들은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홍명보 감독의 표정은 참 밝습니다. 이 밝은 표정으로 어떤 얘기를 했느냐? 나도 이런 것들은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지난 경기의 분위기, 흐름, 선수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또 다음 경기에서는 어떻게 이어질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선수들의 결속력, 응집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좋은 경기 결과를 만드는 게 내 역할이다. 선수들은 너무 불필요하게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경기에만 집중하길 바란다. 그 방법이 최선일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글쎄요. 홍명보 감독이나 김민재 선수나 요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계속되는 야유와 논란, 경기는 그 자체로 경기여야 한다라는 기사들도 쏟아지고 있고요. 결국 이런 문제는 축구협회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선수와 팬이 대립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애당초 사실 이 사태가 지금 뒤에 숨어 있다라고 비판받는 정몽규 협회장 그리고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축구협회의 문제점들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건 이 오만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말았습니다. 변화를 주겠다, 색깔 입히기에 돌입한 홍명보호, 팔레스타인전과는 과연 다를 수 있을까? 지금 보면 홍명보 감독이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코치진과 이 많은 선수들에게 뭔가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굉장히 다들 심각한 표정이에요. 원정 경기이긴 하지만 원정 경기 사실 패배에도 큰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만약 이번 오만전에서 패배를 하게 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마 입국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강렬해질 수 있죠. 선수들이나 코치진들이나 더욱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만전에서 어떤 변화를 예고했을까요? 홍명보호는 바뀐 전술로 출범 첫 승을 노린다. 내용을 좀 보니까 오만 원정 경기에서 서륙에 나선다. 결과뿐만이 아니라 경기력까지 놓쳐 궁지에 몰린 홍명보 감독은 선수 기용과 전술에서의 변화를 예고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만 같은 경우는요, 역시나 피파 랭킹이 76위로 팔레스타인의 90몇 위보다는 20계단 높지만 어찌됐건 23위인 한국보다는 53계단 아래입니다. 그런데 강팀의 덜미를 잡을 수도 있는 만만찮은 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A대표팀 상대 전적은 4승 1패로 한국이 4번이나 이겼지만 단 한 번의 패배가 한국 축구 역사에 큰 오점, 일명 오만 쇼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4년 중국 아시안컵 최종 예선에서 오만에게 1대3으로 지는 굴욕을 당했죠. 20년이 지난 지금의 오만은 어떨까요? 분위기가 더 좋습니다. 선수들 대부분이 리그에서 뛰고 있고 조직력이 좋은 데다가 지난 2월 달에 부임한 새로운 감독도 3승 1패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국이 지난 경기와 같은 모습이라면 승산이 희박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에 홍 감독은 오만전을 앞두고 변화를 강조했는데 오만이 밀집 수비로 나올 것이다. 이를 깨려면 반대 전환 패스가 중요하다. 팔레스타인전과 비교하여 변화가 있을 것이다. 팔레스타인전 후반에 조금의 변화를 줬고 그것이 잘 이어졌다. 그런 부분을 잘 수정하여 오만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쉽게 말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를 좌우 윙으로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반대 전환을 하며 중앙 돌파 또는 양쪽에서 중앙으로 패스를 주고받으며 돌진하는 좀 더 돌격형 형태의 전술을 펼칠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은 상태되기도 하겠습니다. 선수의 기용뿐만이 아니라 경기 방식에도 변화를 주겠다고 했는데요. 공 소유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지 선수들이 조금 더 인식하길 바란다. 지금처럼 너무 안정적으로만 계속 공을 돌리다 보면 밀집 수비를 깨기가 어렵다. 볼 점유율을 비효율적으로 늘리기보다 반대 전환과 중앙 하프 스페이스의 공략을 통해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서겠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의 수비가 밀집해 있다 하여 이 변방으로만 공을 많이 가지고 돌리는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 빠른 패스를 통해 돌격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글쎄요. 제대로 된 전술이 있어야만 오만 쇼크를 재현하지 않는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빠른 돌파력을 갖고 있는 황희찬, 양민혁 선수가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등 공격진의 활용법을 빨리 찾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글쎄요. 알 수가 없습니다. 선수들이 몇 년 동안 같이 했고 나는 훈련을 하루 하고 시작했다.
선수들이 그동안 해오면서 잘해왔던 것들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해외파 선수들의 파워가 이번 결과에 또 한 번 강력한 영향을 미칠 건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좌우 손흥민, 이강인을 고집하기보다 발 빠르고 돌파력이 좋은 황희찬, 양민혁의 활용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만에서는요, 한국 질걸? 오만 팬들의 이유 있는 경고, 오만 쇼크, 여기선 독일도 쩔쩔맸다. 독일도 오만에서는 쩔쩔맸다라며 예전 중국 아시안컵의 오만 쇼크, 패배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면 정말 굴욕적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 좀 빛을 봐야 할 텐데요. 꽃이 지고야 봄인 줄 알았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 후보였던 마치 감독은요, 미국 원정 67년 만에 승리라는 엄청난 대업을 세워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작 해외파 감독을 선임했다면 이번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팔레스타인전도 충분히 승리로 이끌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많은 아쉬움이 지금 빗발치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홍명보호는요, 화기애애합니다. 컨디션 관리가 관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그 중에서 이번 승점 6점이 달린 경기이기 때문에 부상자마저 출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컨디션 관리, 특히 누구의 컨디션 관리가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와 같은 해외파, 유럽파 선수들이 홍명보 감독 역시 여러 경기를 바로 치러왔기 때문에 체력에 부담이 있다. 다음 경기 선수 선발을 결정해야 할 것 같다라며 유로파 선수들의 선발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손흥민 선수를 선발 출전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도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